시댁 식구들한테 욕먹었어요. 결혼 2년 차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며칠 전부터 친정집에 와 있어요. 주말에 있었던 시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남편이랑도 싸웠어요. 시아버지 생신 전에 형님이랑 통화로 생신 선물을 맞췄어요. 누구 한쪽이 튀거나 못해 보이지 않게 가격대를 맞췄거든요. 통화하면서 둘 다 용돈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합의 봤었어요. 1월에 시어머니 생신이셨는데 그때 저희랑 형님네가 좀 무리해서 시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렸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저는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어요. 동남아도 아니고 유럽 거기다가 두 분이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라 가이드 따로 붙여드리고 무조건 좋은 호텔에서 계셔야 하고 저랑 남편이 예전에 둘이서 다녀왔던 유럽 여행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도 형님네랑 남편까지 해드리자고 완강하게 말하길래 마지막에 저도 동의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버님 생신 때는 시댁에서 밥 먹고 용돈 50만 원씩 드리자고 말을 끝냈는데 막상 생신날 시댁 가니까 형님이 더 많은 걸 준비했더라고요. 아버님 용돈 50만 원에다 어머님 용돈 50만 원, 그리고 홍삼 세트까지 가져왔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네 선물을 더 좋아하셨죠. 뒤통수 맞은 기분이긴 했지만 제가 거기서 뭘 더 어쩌겠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용돈 봉투를 아버님께 드리니까 어머님이 본인 거는 어디 있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본인 걸 찾으셔서 저도 좀 당황했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거밖에 준비를 못했다. 사실 1월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여행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지출이 좀 컸던 터라 마음처럼 다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웃으시면서 누가 들으면 그 여행 동선애가 다 보내준 줄 알겠다. 그 여행 비용 정확히 반에서 우리도 보탰는데 무슨 지출이 컸다는 거냐? 그리고 그건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성이랑 마음 문제 아냐? 막말로 아버님, 어머님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더 준비할 수 있었던 거잖아. 참 얄밉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란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놓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형수님처럼 좀 성의 있게 준비하지 그랬냐. 이럴 거였으면 작년처럼 알아서 생신상 좀 차리기라도 하지.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이 남자가 나한테 한 말인가 싶었고요. 거기다 더 가관인 건 시부모님이 그런 남편을 말리시더라고요. 됐다고 본인들도 엎드려 절받기 싫으시다며 큰며느리라도 이렇게 마음 써주니 괜찮다.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저녁들 먹자며 저랑 형님더러 주방으로 가자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네, 어머니하고 주방으로 갈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똑부러지게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단체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막말하는 그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목소리가 덜덜 떨렸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런 소리 듣고 주방 가서 밥상을 어떻게 차리냐고요. 형님도 그렇다. 나랑 얘기가 다 끝났는데 이러는 거냐. 더 준비할 수는 있지만 꼭 나랑 상의가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때는 솔직히 너무 멘붕이라 머릿속에 잡히는 거 그냥 다 따지듯 말을 했었고 남편이 저 끌고 나왔었어요. 시댁 식구들 다 저 미친 여자처럼 보고 있고 남편은 놔보라 하는 저를 힘으로 잡아 끌어냈는데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까지 나요. 시댁 문 앞에서 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타려는 남편에게 아파트 복도인 것도 잊고 소리 질렀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몸에서 손 떼라고요. 나 한 번만 더 힘으로 휘두르면 당신 정말 가만 안 놔둘 거라고. 그러니까 손 놓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은 저더러 뭐 잘못 먹었냐고 미친 여자 같다고 했고 저는 너네 집 식구들이 날 대역죄인으로 만드는데 내가 거기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냐며 그대로 친정으로 왔었어요. 친정집 주차장에 차 세우고 2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고 방금 전 시댁에서 당한 일들이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서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싸웠다고 집 나오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친정집으로 도망오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정말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었어요. 그래도 친정부모님한테는 이런 걸로 온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시댁에서 들은 말들은 더 많아요. 아버님 용돈만 드렸다는 걸
제 인성으로까지 엮으시고 아직 결혼 2년 차고 아이는 나중에 가지기로 합의한 저희인데 그런 것들 다 아시면서도 제 앞에서 제 신부가 이러니 아이가 못 들어서는 거다라는 등 남편은 그 옆에서 대놓고 한숨만 쉬고 시부모님께 오히려 죄송하다며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할 줄은 자기도 정말 몰랐다며 제가 그때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은 알고 있어요. 저랑 형님이 용돈 50만 원으로 합의했다는 걸요. 형님이랑 얘기가 이렇게 됐다고 용돈 50만 원 해드리면 되겠지? 했을 때 남편은 형님이랑 그렇게 얘기된 거면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톡 하나만 와 있어요. 너가 제정신이 달린 여자면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요. 형님한테도 톡 하나 왔었고요. 그때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 질러대서 동서가 시댁 흉보는 거 시부모님이 다 들었다고요. 마음이 답답하다 못해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우울증이 올 것만 같아요. 나이 30이나 먹고 왜 똑바로 처신 못하고 왔는지 저도 후회해요. 근데 모든 식구가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세상 나쁜 년 취급을 하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생각을 냉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이란 사람은 저를 힘으로 잡아 끌어내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무섭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 부를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소리까지 질렀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께 말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 와,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순식간이네. 크크크. 저 같으면 친정에 다 얘기하고 다시는 시가 안 갈 듯. 베풀. 부모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이혼 진행하세요. 베풀. 형님이란 사람 무섭네요.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저렇게까지 뒤통수를 치다니.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 받으세요. 그 자리에서 인성 얘기한 거며 빠짐없이 모조리 얘기하시고요. 화해가 안 되면 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화해한다고 해도 시댁 일은 쏙 빠지고 남편한테 맡기세요. 그놈의 남편도 하는 짓 보니 믿을 인성은 아니지만 자기 부모 일엔 더 이상 간섭 안 하겠다고만 하세요. 베풀. 어머님 못 챙기는 얘기 나왔을 때 조금만 진정하고 아, 형님이 아버님 것만 50 준비하자고 얘기하셔놓고 뒤통수 치시나요? 사이 갈라놓으실 의도가 아니면 이러시는 거 안 좋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형님이 50만 준비하라고 해서 형님 말 들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나중에 용돈 챙겨드릴게요. 이젠 형님이랑 상의 안 하고 저희가 할게요. 괜히 서로 상의하다가 이렇게 애 상하는 일 생기네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 일은 벌어졌으니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네요. 남편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된 거다 상황 설명. 형님 장난질 의도가 없었다면 님이 조금밖에 못 드렸다 했을 때 형님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시부모님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시 뒤통수 충격이 너무 커서 반응이 그랬다고 얘기하신 후 남편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님 이해 못하면 큰 결심해야죠. 만약 사이 회복하더라도 형님이랑은 거리 두세요. 베풀. 제 성격이 억울한 걸 정말 못 참는 성격입니다. 억울한 걸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하면 분노에 휩싸여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는 성격이죠. 글을 읽다가 세상 제가 다 억울한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서 댓글 답니다. 우선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꼭 해결하고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혼 후에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평생 화병 날 수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 또한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당장 하셔야 할 건 님이 직접 용기를 좀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싫으셔도 깔끔한 정리를 위해 남편 데리고 형님네 불러서 시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자리를 만드세요. 지금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시잖아요. 화내지 말고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세요. 만약 제가 님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먼저 형님한테 물으세요. 형님, 아버님 생신 때 누구 한 명의 성의가 돋보이는 걸 우려해서 아버님께만 50만 원의 용돈만 드리자고. 형님과 저 분명히 상해 끝냈죠? 형님이 언제 그랬냐고 발뺌하지는 않겠죠? 했다고 하면 뒷말 자르세요. 네, 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내가 형님이랑 아버님 선물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을 때 알고 있었어? 몰랐어? 남편은 알고 있었다고 할 거예요. 그럼 또 뒷말 자르세요. 아버님, 어머님. 형님과 저는 생신 전에 고민 끝에 이런 상황을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선물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생일 당일 형님이 어머님 용돈과 홍삼 세트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형님과 의상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랫사람이니 조금 하대받더라도 그러려니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같이 살아야 할 남편이란 사람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 형님을 거들어 제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평생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형님이 선물을 저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미리 언지를 해줬다면 과연 제가 형님보다 못하게 준비했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당신 잘 들어라. 당신이 낳아주신 부모님이다. 엄연히 따지면 자식들이 정성스레 공들여 선물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며느리인 나한테 넘겨놓고 왜 상황이 불리해지니 나한테 다 뒤집어 놓느냐. 집에 가서 나랑 따로 얘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선 일단 당연히 내 방패가 돼요. 상황을 최대한 내가 감정 상하지 않게 화기애애하게 전환시키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게 당신이다. 막말로 당신 하나만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남이다. 다들 잘 들으세요. 본인의 이득만 챙기기 위해 동서와의 약속을 어긴 형님 덕분에 그리고 사람의 정성을 눈에 보이는 돈으로만 환산하는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사람과 이혼할 겁니다. 이번 계기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 끼고 살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빌어서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 해도 앞으로 형님네와 아버님, 어머님과 연락하며 지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생신이고 환갑이고 팔순이고 직접 자식한테만 축하받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혼자 박차고 일어나 그 집에서 나오세요. 뇌가 있는 남자라면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부모고 뭐고 뛰쳐나와 대화하자고 할 것이고 그 집 깽깽이 같은 놈이면 그냥 있거나 아니면 뛰쳐나와 잡아서 또 힘으로 제압하며 화를 내거나 하겠죠. 전자면 이혼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되 남편 외 시가 쪽 사람들과는 연락 단절하시고 후자면 뒤도 보지 말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혼하세요.